나를 보고 나를 부르면 강자 강국을 이루리라. 온 건강 생명요법을 창원한 유시태가 오늘도 부지런히 여러분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만물은 시간과 공간 사이에서 계절이란 이름으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때 그 시간에 맞춰 공간의 위치를 변화시키고요. 지금은 한여름 더위는 한풀 꺾였습니다만 그래도 아직 더운 기시가 남아있어 후덥지근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태어날 때도 모르고 죽을 때도 모른다는 말도 있듯이 이 세상살이 자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밑도 끝도 없이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되며 또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은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무언가 극적인 장면을 연출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다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 그 가운데에서 똑부러지는 새로운 발상을 전개시키지 않으면 너와 내가 동일하다는 현 실정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잉태될 수도 없으며 내 손안위에 질 수 있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 특출나고 기발한 행동과 발상을 연구하고 가다듬으면서 이 세상을 살고 있으며 모두가 그러한 신기한 모습을 보고 싶어 그리워하며 혹시나 하고 그 다음날 무슨 새로운 소식이 안 들릴까 하고 기다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한 상황이 과거부터 고대 시대부터 현대 시대까지 미래 시대까지도 연면이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라는 이 상황 전개를 볼 때 우리는 하루 한 시간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심리를 파고들어 현재의 시대는 자본주의 경제 시대가 전개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민주주의 사회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우수한 지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능력에 따라 자본은 이동이 되고 그 자본을 이용하여 정치도 이루어지고 모든 과학과 문화예술 모든 분야에서 심지어 종교까지도 이 자본의 테두리 내에서 인간의 관리를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일상은 하루하루 돈을 세는 일이 최우선적인 업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내가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넣고 빼고 넣고 빼고를 반복하는 이 일상생활이 있어서 볼 때 은행에 있는 한 돈의 경쟁은 무수하게 지속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현금을 집에 저장할 수 없는 상태에서 돈의 가치도 높아지지만 돈의 숫자도 엄청나게 늘어나기 때문에 개인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상황이 전개돼서 반드시 우리는 은행을 통해서 거래를 하게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일어나면은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싸움이 무한 반복되는 생활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부자도 일어나면 눈을 뜨자마자 돈 계산을 해야 되고 가난한 자도 비록 적은 돈이나 생필품을 사기 위해서 돈을 들고 나서야 될 형편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부자와 가난한 자 모두 섞여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기브 앤 테이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거나 더디게 이루어지는 상황을 우리는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으로 좌지우지하며 거기에 시달리기도 하고 또 거기에 기쁨을 느끼기도 하는 그런 경제 구도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 구도 사회 상황 하에서는 날이면 날마다 돈을 두고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는 그런 고통과 기쁨의 상황이 연속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엄연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도록 만들었느냐? 누구의 책임이냐? 그것은 이 세상 인류 사회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상황 전개를 볼 때는 스스로 인간 자체가 그 욕심에 의해서 진전되고 발전되어 왔다는 사실을 볼 때 우리는 누구를 탓할 것도 아니고 인간 자체의
없는 자기 개발, 자기 능력, 과시 이런 것에 결론을 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고통이라는 것을 왜 느끼겠습니까? 의학적으로 볼 때는 이 아프다는 신호가 뉴런이라는 뇌세포에 전달하고 심피질의 신경세포가 고통을 느끼게 하는데, 과연 이런 신경 구조를 다른 동물들도 가지고 삶과 죽음의 연속에서 사는 과정에서 이런 고통을 느낄 것인가 생각해 볼 때, 여하튼 인간 뇌 구조에서 심피질만 끊으면, 고통을 느끼게 하는 그 심피질만 끊으면 살 수 있을까? 무사태평으로 살 수 있을까? 만일 그런 고통이 없었다면 그때부터는 인간이 아니고 동물과 다름없는 야만 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고통을 즐기는 말이 있습니다. 매일 일어나면 돈을 세고 돈을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될 이러한 사회 구조가 있는 한, 말하자면 은행이라는 제도가 있는 한, 우리는 끝도 없이 고통을 받으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말로 풀이한다면 인생 자체가 빚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 그 자체가 왜 태어났냐고 묻기 전에 부모님 덕으로 태어나서 부모에게 빚을 지고 자라고, 또 직장에 들어가도 회사에 빚을 지고, 은행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고객에게 빚을 지고, 과학자는 우주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주에 빚을 지고, 나란 인간은 내 몸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을 하고 쳐다보고 글을 쓰고 동영상 찍고 하는 것을 볼 때 내 몸에 빚을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빚을 갚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남녀 간의 이성관계도 서로가 사랑이라는 빚을 지고 갈등과 화해와 즐거움을 느끼게 하며, 정부는 국민의 빚을 지고 손은 사람에게 키워준 빚을 졌기 때문에 죽어서 모든 몸을 인간에게 다시 되돌려 주기도 하며, 종교는 하늘에
신의 빚을 졌기 때문에 모든 재산을, 모든 봉사를, 헌신과 노력으로 하늘에 다시 되돌려 빚을 갚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삶은 죽음의 빚을 지고 죽음은 삶의 빚을 졌기 때문에 이렇게들 열심히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빚쟁이입니다. 평생 동안 우리는 빚을 갚기 위해서 이렇게 노심초사, 굴철주야 자기 한 몸 던져가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돈 때문에 산다, 식구 때문에 산다, 국가를 위해서 산다, 여러 가지 목적은 많습니다만 우리는 어쨌든 빚을 졌기 때문에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살고 있다는 말은 어김없이 틀림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세상을 살 것이냐, 목표를 물론 정해 두어야겠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정신적인 각오는 내가 빚을 갚아야만 살 길이 나오는구나 하고 열심히 매일 노동을 하든 즐겁게 봉사를 하든 내가 이 사람한테 빚을 졌구나, 내가 빚쟁이구나 이렇게 마음을 가다듬고 일을 하시면 항상 그 사람의 명령에도 복종을 하게 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모든 순종을 바칠 수 있지 않겠느냐. 물론 이건 이론적인 얘기입니다만 남을 위해서 헌신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계명을 만들어가면서 하늘의 위대함을 갈파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자기 자신의 자존심과 봉사 가치를 느끼지 못할 때는 우리는 거부 반응을 일으키게 마련인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기왕 태어났습니다. 그 태어난 가치를 하기 위해서 내 자신이 어디에 몸을 희생해야 되느냐, 이것이 늘 머릿속에 새겨놓고 자기 자신을 채찍질해가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되지 않으면 늘 나태와 게으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나 저러나 미래를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현재의 내 지금 말하는 이 순간이 지나가면 나는 끝입니다. 내 몸은 이미 요 말하는 이 순간 나는 반은 죽었고 과거는 죽었고 이제 내가 살아야 할 미래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미래라는 것은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이미 과거는 땅속에 묻어져 있고 추억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땅속에 묻은 나의 과거는 밑거름이 되어서 내 미래를
새롭게 창출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도록 뒷받침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사회생활은 학문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무리 작은 구멍가게라도 거기에 이론과 실기와 새로운 연구 자세가 없으면은 결코 새로운 시대에 뒤처져서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학문적인 자세를 굳건하게 지키기 위해서, 현실에 감동을 주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하는 가운데, 그런 학문을 하기 위해서는 학문의 제일 기초가 되는 원천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원리를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온건강 생명요법은 학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꾸로 원천으로 돌아가야하기 때문에. 온건강 생명요법이 무엇이냐고 연구를 하고 발전시키는 그런 분야가 아니고, 우리는 원소세포, 최초의 그 생명물질이 발생되는 그 원소세포 이전의 원자 생명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야입니다. 따라서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현실 속에 여러분이 연구하는 그 분야만 해도 벅찬데, 이것을 또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라,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여기 있는 온표를 원시생명, 원천생명으로 알고 최초의 바닥의 생명으로 돌아가자. 거기서부터 다시 내 몸을 일깨워서 이 현실 속에 반영을 하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모든 물질은 원자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도 최초의 원자가 분열돼서 핵을 이뤄서 이와 같이 몸을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러한 질병을 없애고 질병과 타협을 하고 건강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원자 생명에 물어보고 대답하고 질문을 하고, 이래서 대화를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 속에서 고향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을 눈으로 똑바로 보고 있습니다. 옛날 농경사회는 그 자리를 뜨면은 죽음이요, 예속되지 않으면은 식생활이 안 되는 어려운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직업의 기천도 없어졌지만 내 기술을 어느 곳에서 필요로 하느냐에 따라서 노마드의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필요하면 미국으로 날아갈 수도 있고, 세계 각지에서 필요하면 일을 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진출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 그것이 정착이 돼서 길어지면은 그것이 내 고향이 되어버릴 수도 있는 유목민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는 농경사회가 아닙니다. 농경도 산업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디 가시나 씨를 뿌리고 트랙터를 움직여서 동안한 땅 위에
재배를 할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말을 타고 달리는 시대와 지금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시는 그러한 유목 생활을 하고 심지어 비행기와 우주를 향해서 날아가서 그곳에 정착을 할 자리를 만들려고 하는 현실입니다. 이와 같이 바쁘게 전개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누구를 불러야겠습니까? 우리 몸속의 원자 생명, 우리가 어떻게 온 천지, 우주 천지, 이 지구 천지에 꽉 들어차 있는 원자들의 왕국을 문을 두드려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을 그들에게 물어봐야 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악착같이 살려고 노력하는 그 자체보다도 이 원자들이 요구하는 바가 무엇이냐, 나의 생명에게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답변을 들어서 우리가 내 몸을 던져가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향이 없는 고향을 떠난 사람을 처지와 똑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러한 개척정신을 가지고 창조정신을 불태우며 신천지를 모든 땅 위에서 건설하겠다는 일념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온 건강 생명요법이라는 단순한 오직 건강만을 위해서, 건강 생명만을 위해서 노력하는 곳입니다. 이 복잡한 세상에 복잡한 이론을 내세우지 않고 단순 원리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잠시 잠깐 그걸 우리가 필요로 할 때 쳐다보고 부르고 원칙을 알고 그러면은 끝. 그 다음은 이 현실 속의 노마드 인생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했던 그러한 간단한 원칙과 부름소리를 해결하면은 모든 것이 순조롭게 내 마음도 평화롭게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제 중요한 것은 원의 법칙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모든 상황 전개가 이 원의 법칙에 따라서 원이 움직이는 데 따라서 같이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지난번 말씀드렸던 원의 법칙 중에서 원의 직진의 법칙까지 했습니다. 직진의 법칙이 중요한 거로 지지난 시간과 지난 시간이 두 번 연속 반복해서 안내를 해드렸고, 오늘은 온반사의 법칙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노력을 한 만큼 거두리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거는 내가 펀치를 날렸으니까 그 펀치가 반작용에 의해 가지고 나한테 날아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했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나한테 갚으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물질에, 모든 이 세상에 직진이 있으면 또 거기에 대한 반사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굴절이 될 수도 있지만 나의 노력이 상대방한테 전달되는 과정에서 굴절로 인해 가지고 상대방한테 다시 각도에 맞춰 빛이 그곳으로 갈 수도 있다 하는 뜻이죠. 그래서 내가 상대방을 희생을 했는데 그 사람은 내 뜻을 몰라주는구나 할 때는 그 빛이 반사가 굴절이 돼가지고 다른 데로 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사를 나한테 직접적으로 오도록 더욱더 상대방의 굴절된 각도를 나한테 돌리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야지.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안 된다고 상대방을 학대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반사가 굴절로 되었을 때는 그 반사 각도를 나한테 돌리도록 내가 직접 움직이든가 아니면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여서 빛을 나한테 오도록 그렇게 만드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하튼 간에 해도 안 되면은 그것은 오늘 뜻이 다른 데 있다 하고 생각하고 포기할 수도 있고 또 그 길을 말고 다른 길로 갈 수 있다 이거죠. 이와 같이 오늘 법칙은 반사의 법칙. 반드시 내가 하는 행동에는 반사 성향이 올 것이다. 내가 하는 일에 상대방이 반대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일단은 반사의 법칙이 우리 생명 속에 존재하고 있다. 그것이 사회생활에서도 존재하고 있다 하는 것을 반드시 느끼고 살면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내가 하는 이런 말을 하는데 상대방은 반대를 하는구나 하는 것을 왜 반대하냐고 자꾸 그러지 말라고 앙따 부리고 그러지 말고 반대를 할 수 있구나. 그러면 내가 어떻게 설득을 해야지 하고 이런 노력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반사의 법칙을 말씀드렸고